안녕하십니까, 굿바이크입니다. 오늘은 윈스페이스 프레임 자전거 조립을 시작합니다. 윈스페이스 프레임은 SLC5고요. 올라운드 프레임이죠. 오늘 조립 과정은 제일 먼저 본격적으로 조립을 하기 전에 PPF 작업을 먼저 할 겁니다.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제 PPF를 하게 되면 약간 이제 프레임의 중량이 올라가는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깨끗하게 이제 잘 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중량이 올라가는 거는 감안하더라도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PF 작업을 할 거고요. PPF 작업하는 부위는 탑 튜브, 다운 튜브, 그 다음 체인 스테이, 시스테이, 그 다음 포크 부분, 이렇게 해서 PPF 작업을 할 겁니다. PPF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구동계 작업을 들어갈 거고요. 오늘 이제 작업하는 그 과정들을 조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립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PPF는 저는 이제 직접 재단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롤러 되어 있는 PPF 필름을 이 사이즈에 맞게끔 재단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앞에 포크가 있고 그다음 핸들바가 있는데, 핸들바는 PPF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포크 부분과 프레임 부분에만 PPF 작업이 들어갑니다. 재단 필름을 사용하는 이유가 일반 시중에서 이제 판매되는 자전거 보호 필름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 보면은 이제 거의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필름이죠. 그래서 잘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재단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재단 필름을 사용하면 이제 이 시공이 좀 더 깔끔하고 프레임 전체가 좀 상당히 예쁘게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혹시 PPF 작업을 하신다고 하시면 필름을 재단해서 사용하기를 권장드립니다. PPF 작업을 할 때는 그냥 필름을 바로 붙이게 되면 사실 위치 잡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좀 잡기 편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물을 조금 뿌려서 분무를 한 다음에 필름을 올려보고, 그 다음 위치를 정확하게 잡은 다음에 물빼기를 합니다. 물빼기를 하면 필름이 자연스럽게 부착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합니다. 필름에도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물을 좀 뿌려주시면 좀 작업하기가 더 편합니다. 이렇게 위치가 잡혔으면 밑면에도 물을 조금 뿌려주면 이런 실리콘 헤라, 물 빼는 저 도구죠. 이걸 밀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밀리면서 더 잘 빠집니다. 지금 탑 튜브 쪽에는 PPF 필름을 다 발랐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제 다운 튜브, 다운 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물통 케이지 볼트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통 케이지 볼트 자리는 또 사이즈를 재서 그 자리는 또 피해서 재단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비비가 들어가고 크랭크 쪽은 체인이 빠졌을 때 프레임에 손상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도 보호 필름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체인 스테이 부분 작업과 시스테이 부분, 그 다음 포크 양쪽 그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작업 방법은 동일합니다. 윈스페이스 SLC5 포크입니다. 포크 지금 스티어로 커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표시를 했고요. 기존에 타던 자전거하고 높이를 최대한 맞춰서 지금 세팅을 합니다. 이렇게 요 위치까지 커팅을 할 예정입니다.
프레임의 PPF 작업은 이제 모두 다 끝났습니다. 지금 요 탑튜브 부분, 그 다음 다운튜브 부분, 그 다음 체인스테이, 시스테이, 그리고 포크 부분 이렇게 다 끝났고요. 이제 조립을 시작할 건데 지금 민스페이스 SL-C5에 들어갈 구동계는 그 시마노 울테그라 DI2 그룹셋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크랭크가 빠져 있는데 크랭크는 사이브레를 쓸 거고요. 지금 변속 레버, 그 다음 DI2 관련된 배터리와 충전 케이블, 그 다음 그 통신 케이블, 정선 케이블이죠. 그 다음 스프라켓은 11에서 34T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디스크 로터는 앞에는 160mm, 리어는 140mm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휠은 기존에 사용하던 휠을 그대로 사용할 건데 이게 지금 엘리트 드라이브 2 휠입니다. 이 휠을 사용해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헤드 튜브에 그 헤드 베어링이 들어가는 부분에 지금 그리스를 도포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리스는 요거는 이제 그 피니시 라인에서 나오는 테프론 그리스고요. 그 테프론 그리스 같은 경우는 어떤 윤활을 많이 도와주기보다는 테프론 성분 자체가 굉장히 그 물에 강합니다. 습기에 강하기 때문에 특히 헤드 튜브 쪽에는 땀이나 뭐 이런 부분에 조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더 강한 이 테프론 그리스를 사용해서 도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브레이크 캘리퍼를 먼저 장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BB를 장착하기 전에 이 브레이크 이 오일 라인이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다음 특히 이 뒤쪽 브레이크 캘리퍼 같은 경우는 장착을 하고 이 다운 튜브에 이 케이블이 치게 되면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음 방지 그 폼 튜브도 같이 작업을 해 줄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제 폼 튜브를 넣어서 프레임에 이 소리 들리죠? 이게 탈 때 진동 때문에 이 소리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폼 튜브를 넣어서 이 마찰 소리를 없애줄 겁니다. 자, 지금 폼 튜브 넣었을 때는 확실히 전과 후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해서 폼 튜브 넣어. 자, 앞에 이제 포크 쪽에도 캘리퍼를 장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스를 집어내야 되겠죠. 이렇게 캘리퍼도 브레이크 라인을 다 올렸고요. 고정하는 볼트도 이렇게 임시로 살짝만 조여 놓겠습니다. 여기 라인이 올라왔는데 이걸 그냥 조립을 하게 되면
이 브레이크 호스가 그 헤드 튜브를 끌어요. 조향할 때마다. 그래서 여기 잡소리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 헤드 튜브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 놓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딱 묶어 놓으면 이렇게 조향을 해도 이 부분이 헤드 튜브를 끌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좀 조용하게 탈 수 있습니다. 이제 포크를 한번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포크를 장착할 때는 그 브레이크 라인이 그 지나가는 방향을 보고 위치를 좀 잡아주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하이퍼 전용 스페이스를 꼽았죠. 그 다음 이제 핸들바에 이제 요 브레이크 라인을 넣어야 됩니다. 이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브레이크 캘리퍼 장착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캘리퍼 라인까지 핸들바에서 다 다 뽑아 놨고요. 프론트 캘리퍼 장착, 리어 캘리퍼 장착 해놨습니다. 이제 구동계를 장착하기 전에 사실 이제 구동계 DI2 같은 경우에 장착하고 나면 무조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뒷트레일러, 앞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뭐 배터리까지는 펌웨어 업그레이드 하기가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핸들에 달려있는 변속 레버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이게 별도로 케이블하고 그 다음 이 배터리하고 연결이 되어야만이 업그레이드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요거 장착하기 전에 여기 배터리 충전도 좀 하고 업그레이드를 다 한 다음에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하고요. 지금 배터리는 C-포스 안에 이렇게 현재 장착했습니다. 이제 구동계 관련해서 좀 더 장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트레일러 쪽으로 들어오는 그 케이블은, 정상 케이블은 지금 여기 앞트레일러 마운트를 탈거해야만이 그 케이블을 뺄 수 있습니다. 여기 두 개 볼트를 풀고 케이블을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구멍이 있죠? 이쪽으로 DI2 케이블이 나와야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DI2 케이블, 앞트레일러 그 다음 뒷트레일러 쪽으로 해서 케이블은 다 뽑아 놨습니다. 이제 트레일러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트레일러 장착 다 했고요. 뒷트레일러도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행어가 이게 UDH 행어입니다. 다이렉트 행어라서 요 앞에 트레일러 앞쪽에 있는 그 하나 부품은 빼내고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했습니다. 사실 다이렉트 행어를 사용을 하면 변속이 좀 더 직관적으로 좀 더 빠르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죠. 아무래도 이게 다이렉트로 물리는 방식이다 보니 아무래도 한 가지 부품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변속이 가능하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지금 프레임에 여기 이제 DI2 케이블이 나오는 곳에는 이렇게 이제 고무 패킹으로 해서 마감재가 잘 되어 있고, 그 다음 케이블이 드릴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품도 같이 장착을 했고요. 여기 이제 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요 고무캡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앞쪽 드릴러도 보면 뒤쪽에 케이블을 꽂고 나서 케이블 라인을 잡아주는 요 부품도 같이 장착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깔끔하게 요거는 완료됐습니다.
이제 변속 레버 장착을 해야 되는데, 변속 레버는 혹시 이제 이게 또 케이블을 잘라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해서 커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니플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다시 재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커팅 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브레이크 라인이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혹시 이제 뭐 핸들발 변경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정비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브레이크 라인이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여유롭게 해서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버 새 거에 캘리퍼도 새 거라서 블리딩을 따로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블리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이에 중간에 어떻게든 에어가 찰 수 있기 때문에요. 에어가 차는 부분은 블리딩을 해주는 게, 에어를 빼주는 게 맞습니다. 에어를 빼주기 위해서 블리딩을 장착을 다 한 다음에는 그 작업을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레버 장착까지 다 끝났습니다. 일단 디트레일러 작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디트레일러 작동 잘 하고 있고요. 앞트레일러, 네, 앞트레일러도 작동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휠 장착을 할 예정입니다. 휠은 엘리트 드라이브의 엘리트 드라이브 2 휠이고요. 휠셋은 이게 이제 엘리트 드라이브 1하고 비교하면 이 스포크의 넓이가 훨씬 더 넓어졌고 좀 더 경량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휠은 기존에 사용하던 휠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프라켓 장착하고 그다음 브레이크 로터, 디스크 로터를 장착을 해서 이제 프레임에 올려서 캘리퍼와의 간격과 그다음 변속까지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휠 장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BB쉘 부분에도 장착하기 전에 여기 이제 프레스핏이 아니고 샌들핏이죠. 그래서 이 나사산 쪽에는 그리스를 충분히 도포하고 그렇게 해서 비비를 장착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라이트나 레프트나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대로 해서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볼트를 체결하거나 나사가 있는 부분은 손으로 충분히 돌려보고 들어간 다음에 공구를 사용해서 조여 주셔야 됩니다. 토크 값을 맞춰서 조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인링 전체 무게는 조립 다 한 상태에서 478g 정도 납니다. 478g. 네, 이렇게 크랭크까지 장착 다 끝냈고요. 이제 또 앞드레일러 세팅하고 뒷드레일러 세팅을 해야 됩니다. 세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체인도 장착을 해야 됩니다. 사이버레이 크랭크 예쁘네요. 이게 파워미터가 없는 그 버전인데 파워미터 없는 버전도 상당히 예쁩니다. 고급스럽고 요 크랭크함은 165mm고 체인링은 5034입니다. 큰 게 50T, 작은 게 34T. 그리고 스포라켓은 요게 11에서 34T 12단이죠. 구동계는 전체 다 울테그라고요. 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엘리트 드라이브 2 기존에 사용하던 휠 그대로 올렸습니다. 이제 드레일러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링과 높이 조절은 다 했고요. 그다음 지금 체인까지 걸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뒷드레일러 세팅하고 앞드레일러 이제 변속 관련된 세팅을 해야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팅은 지금 이 e튜브라는 어플을 통해서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e튜브를 켜가지고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팅 다 끝냈고요. e튜브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뒷트레일러의 미세 조정, 그 다음 앞트레일러의 간격과 미세 조정 이런 거 다 지금 세팅이 다 끝났고, 업그레이드는 이제 요걸 장착하기 이전에 펌웨어 업그레이드는 다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요게
이 변속기에 보면 이제 얘 히든 버튼이 있거든요. 위에 이제 히든 버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까지 지금 커스터마이징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변속 아주 부드럽게 잘 되고 있고요. 변속 아주 부드럽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려서 바테이프 작업하겠습니다. 이 바테이프는 그 뷰이 제품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바테이프 작업하고 이제 자전거 전체 무게 한번 측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립이 완성됐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핸들바에 바테이 감았고요. 그 다음 가면 속도계 마운트, 그 다음 밑에 고프로 마운트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무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저울 준비가 되었고요. 현재 제로셋을 마쳤습니다. 자, 무게는 현재 6.76kg입니다. 여기에 이제 물통 케이지하고 페달이 꼽히게 되면 약 한 7kg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물통 케이지하고 페달 말고는 빠진 게 없죠. 울테그라 구동계 셋에 사이블의 크랭크 들어가 있는 기준입니다. 무게 괜찮네요. 네. 나중에 크랭크까지 페달하고 물통 케이지 다 장착하고 나서 무게를 다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 확인. 이제 최종적으로 페달하고 물통 케이지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그 페달하고 물통 케이지까지 장착한 최종 무게는 7.115입니다. 울테그라 구동계에 뭐 이 정도면 무게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프레임 색깔도 상당히 예쁘고요. 이게 블랙펄인데 실제 어두운 곳에서 보면 약간 검정색처럼 보이는데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 약간 검정색처럼 보이는데 햇볕에서 보면 굉장히 다양한 색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핸들바하고 컬러가 같은 컬러라서 상당히 일체감도 있고요. 그 다음 너무 다 까마면 재미가 없으니까 데칼과 바테입은 끝에 이 흰색으로 해서 포인트를 같이 줬습니다. 상당히 디자인은 괜찮고 이제 이 차주가 타면서 기존에 TCR을 타던 고객인데 TCR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라이딩 하면서 실제 리뷰도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